네, 12월 2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건 마운트 곡스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한번 급락을 하면서 42,000달러 밑으로까지 후퇴하는 상황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뭐 하루 정도 만에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20일 이동평균이 자리한 43,000달러 부근, 43,000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를 확인해 주는 게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메타가 워낙 강력하게 지금 시장 안팎에 깔려 있어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은 지금 지켜주고 있고 곧장 어느 정도의 반등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단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하락은 과속 방지턱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가다가 한번 턱 하고 부딪힌 거죠. 별거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 차트를 통해서 바라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더 많은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느리고 꾸준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긴다.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굉장히 원론적이지만 사실 이게 맞는 거죠. 분봉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막 어질어질 하잖아요. 거의 롤러코스터 탄 느낌인데 이게 한 주간 차트로만 바라봐도 굉장히 시야가 넓게 좀 포착이 되거든요. 지금 이것도 보고 있으면 별거 아니잖아요. 예, 별거 아니고 42,500달러 지지라인 잘 지켜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뭐 15분봉 뭐 1시간봉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막 어질어질하죠. 그래서 조금만 더 호흡을 가다듬고 좀 더 멀리서 이렇게 줌아웃해서 시장 전체 흐름을 바라보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컴 샤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을 이번에 연고점을 지금 찍은 건데 여기서는 지금 매수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 기관들도 매수세에 달라붙을 수는 있겠지만 연중 최고치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일간 차트에서 어, 하단 지지라인이 한 4만 달러 부근인데 여기까지 좀 한번 빠졌다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이 얘기했던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20일 이동평균은 그동안 명확한 지지라인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거 말하는 거죠. 역할을 해왔다. 44,300달러는 명확한 저항 라인으로서 작용을 해왔다. 그래서 이 둘이 지금 상승 삼각 패턴을 형성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지금 이 밑으로 빠진 거잖아요. 어제 마운트 곡스 이슈로 인해서 일단은 4만 3,000달러 부근에 20일 이동평균 위로 올라서 줘야 되고 여기서 깨작깨작 거리다가 삼각 패턴을 완성하는 것, 다시 말해서 44,300달러 부근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한번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0일 이동평균 위에서 유지가 될 경우에는 상승 방향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지금 다시 한번 밑으로 빠졌다가 43,000달러 위로 올라서려는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죠. 요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내년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좋은 시간들이 굉장히 아주 많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널 하단에서 포물선 지지를 받으면서 돌파를 해주고 중간 채널 뚫어주고 지지받고 다시 나아가주면 결국에는 9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와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떡하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과거의 강세장의 흐름, 아주 완연한 강세장의 흐름을 우리가 다시금 목격할 수 있을 것이고, 봐라, 이미 포물선형 랠리를 타고 있다. 예,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어떤 걸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주간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줌아웃해서 바라보면 이렇게 예뻐요, 차트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조금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T애널리스트가 제시를 한 건데 거의 뭐 묻지마 강세론자죠. 이거 지금 뭔가 잘못 들어갔는데 10만 달러, 50만 달러, 100만 달러까지 이번 반감기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 보통 상단 저항을 뚫고 나면 강세 랠리, 상단 저항을 뚫고 나면 강세 랠리인데 지금 딱 이번에 돌파했잖아. 그럼 남은 건 뭐다? 강세 랠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의미 있는 대형 호재들이 지금 줄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트코인이 42,000달러를 일시적으로 반납한 게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세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운트 곡스 이슈가 딱 등장하니까 단기 홀더들이 겁먹어가지고 던진 거란 얘기죠. 그래서 90일 이하의 단기 보유자들이 이번 급락했을 때 뚜렷하게 증가세가 확인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결국 핵심은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강력하게 기대를 하는 것처럼 1월 10일 전후로 승인될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슬 올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이걸 좀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는 CNBC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SEC와 기관들이 최근 여러 미팅을 가졌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진전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CNBC가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올해 가격 급등,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에 있어서 현물 ETF 승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코브 파이낸셜의 플래닝 다시 한번 할게요. 코브 파이낸셜 플래닝 이게 하나의 회사인 건데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CNBC와 인터뷰를 한 건데 공격적인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희소식일 수 있다. 당연하죠. 리스크 에셋, 뭐 증시나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당연히 희소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1%에서 5%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된다. 이거는 뭐 조금 뭐랄까 굉장히 나이브한 표현이긴 한데 CNBC니까 또 이런 얘기가 마지막 문장에 좀 붙어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레거시, 올드 미디어들을 중심으로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이슈들이 하나둘 다뤄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의 분위기가 뭔가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거는 비트코인이라는 그동안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었던 것이 현물 ETF 승인 상품 출시를 통해서 수많은 ETF 상품들과 이제 같은 반열에 올라서 월가의 정식 투자 상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사 전반에 있어서도 새로운 한 획을 긋게 되는 사건이고 일단 이걸 팔아서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기관들의 면면이 지금 간단치가 않잖아요. 뭐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미국의 대형 돈귀신들, 제도화된 세력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지금 이걸 눈독을 들이고 있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올드 미디어들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이번에 세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안이라기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신청서에 대한 수정안, 이 세 번째 수정안을 이번에 제출을 한 거죠. 지금 SEC가 기관들에게 요구를 하는 게 이 현금 청산, 현금 환매 방식으로 하자라는 거잖아요. 현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물로 하면 안 돼. 조금 기관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더라도 현금으로 해야 돼 라고 지금 SEC가 요구를 한 거고 이거를 해당 신청 기관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SEC가 지금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게 12월 29일까지 마지막 수정안 신청 데드라인을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10월과 11월에 한 차례씩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이 세 번째 마지막 수정안이 되겠죠. 이거를 제출을 한 겁니다.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끔 만든 1등 공신은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레이스케일이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시켜달라고 SEC에 요구를 했는데 SEC가 그걸 거절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빡쳐가지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제 그레이스케일을 손을 들어주면서 이 분위기 자체가 완전 반전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논의가 지금의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어쩌면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에릭 발추나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이번 수정안 제출은 GBTC가 초기에 승인받게 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될 것이라고 가정해야 된다.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멘트를 하고 있어요. 잠재적인 승인 시기는 1월 10일이지만 1월 첫 영업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1월 10일 이전에 이렇게 되면 뭐 새해 선물이죠. 새해 선물로 이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도 지금 21 쉐어스와 같이 함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내년 1월 10일까지 승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내년에도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작정하고 지금 달려든 사람인데 당연히 신청기관의 대표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론을 조성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강세론자 가운데 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어서 정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내년 가격 전망이 워낙 전폭적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캐시 우드의 이런 멘트가 조금 더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멘트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이고 5년 안에 금과 비슷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특히 더 많은 신흥국에서 법정 화폐로서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참 궁금합니다. 앞으로 한 5년 안,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게 2025년 그리고 2030년인데 이때쯤에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또 벌어지게 되면서 이 법정 통화로 활용되는 나라들이 더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는 어떤 돈의 가치, 화폐의 수단이 변화하는 하나의 시대적인 포인트,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그 중심에 비트코인이 서게 될 거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참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스 카이저, 뭐 이 사람도 비트코인에 지금 인생 건 사람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시레이트가 지금 크리스마스 때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4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 크리스마스 당일에 사상 최고 수준의 해시레이트를 찍었다. 해시레이트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채굴하기가 엄청 빡세진다라는 거고 그만큼 경쟁도가 심해진다라는 거고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내다 팔 때 가격도 기본 비용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채굴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를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꼴을 딱 보니까 비트코인 40만 달러까지는 가겠어 이런 얘기를 맥스 카이저가 거의 비트코인 빠돌이죠. 비트코인 맥시라고 할 수 있는 맥스 카이저가 또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지금 해시레이트 보면 아시겠지만 이 까만 선이 가격이고 이 파란색이 지금 토탈 해시레이트거든요. 어마어마한 거 보시죠. 지금 비트코인 엄청 빡세게 채굴하고 있다라는 게 이 해시레이트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유토데이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해시레이트가 높다라는 것은 운영 비용 상승 가능이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더블록 같은 경우에는 내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는데 일단 키워드를 좀 꼽아 볼게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 이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 두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규제 명확성이 올해보다 조금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상황.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는 것은 기관 자금의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고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상황이 의미하고 규제가 더 명확해진다라는 것은 규제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혼탁했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거기 때문에 기관들의 시장 참여가 조금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질어질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바라보면 내년 한 해
의미 있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금의 시간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시간으로 만드시면 어떨까?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